네, 10월 4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0월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도 그래도 이번 달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조금 형성이 좀 됐죠.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달러 인덱스가 뭐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 동안에 110일까지 좀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상 이제 3.6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거의 뭐 4% 넘어가려고 했던 게 3.6까지 빠졌으니까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신임 총리가 느닷없이 이제 감세안을 이제 꺼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좀 줬었거든요. 파운드화 가치가 이제 급락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이제 요동을 좀 쳤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감세 정책을 이제 철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도 이제 반등을 좀 했고, 사실상 이제 좀 뭐 영국의 금융 리스크가 약간 이제 좀 완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면서 우리 시장에까지 이제 훈풍을 조금 불어다 넣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지난 9월 달에만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 중에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사실 펀더멘탈로 따지면은 우리 시장이 사실 유럽보다도 훨씬 더 괜찮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저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달에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이제 좀 가매도 구간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뭐 기업들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혹독한 겨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오늘도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10월 첫 거래일 날 단기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0월 달은 뭐 증권사 전망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9월 달에 너무 많은 악재들을 우리가 지금 맞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만한 또 다른 악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9월에 너무 많은 우리가 이제 악재 속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10월 달은 적어도 이제 9월 달의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아직 단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0월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9월에 워낙에 우리 계좌들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10월엔 네. 좀 회복되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일단 오늘 남은 오후장 계속해서 양대지수 모두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오후장 저는 이제 한 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뭐 반도체나 IT 쪽과 이제 관련된 한 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업황은 겨울, 가격은 매력적 이렇게 이제 한 줄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디램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디램 고정 가격이 3달러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뭐 더 빠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제 저점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 조정도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좀 됐다.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지금 4%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이제 악재는 가격 반영이 다 끝났구나. 업황은 여전히 이제 겨울이긴 합니다만 가격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IT 딴의 이제 종목들이 풍선 효과를 만들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8% 넘게 빠졌어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단기 테마라든지 혹은 이제 IT 종목들 그 중에서도 많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으나
가격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오늘 오후장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지수가 뭐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개별 종목들은 탄성이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서 지금부터 좀 살아날 수 있는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 요걸 이제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매력이 충분한 IT 섹터를 한번 저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좀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부터 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본격 상승 네, 가능한가요? 이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스권 상단 이제 뚫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IT 섹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지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했잖아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SK 이제 최태원 회장을 이제 연속적으로 좀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ARM 인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해외 투자라든지 삼성의 이제 적극적인 M&A와 연결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IT 업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모비라이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는데 사실 혹평을 좀 받긴 했지만 저는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IT 섹터 안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부 공통적으로 다 모멘텀들이 지금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HT 테크놀로지도 지금 한 12% 정도 수익 중이고 목표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요.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 네. 이제 박스권 상단 이제 뚫고 나면 훨씬 더 좀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디자인 하우스 뭐 국내 몇 안 되는 이제 좀 기업이고 삼성의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든지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D 테크놀로지는 18,000원 선까지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보다 더 이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 펩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5%대 상승하면서 지금 네. 한 12% 수익이 났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 2, 3일 만에 지금 10%가 넘게 이제 맞아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IT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제 낙폭과대 업종이에요. 지난주에 특히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미국의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 펩트론을 선정을 조금 해드렸었고요. 사실 이날 이제 9월 26일 날 윗꼬리가 아주 길게 좀 달리면서 거래도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이때 이제 쌓여 있는 매물들이 아마 9,000원 정도 전후해서 오늘 약간 이제 손절성 물량 내지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온 것 같고, 그 물량을 소화한다면 뭐 10,000원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수익권이고 목표가는 9,500원 말씀드렸지만 9,500원 뚫으면 또 10,000원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목표가를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요거는 오래 들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에 딱 도달을 하면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까지 리뷰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후장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원샷, 원킬 네.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IT 섹터라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고요. 12,600원 현재가로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개별 섹터 중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강한 이유가 사실 뭐 모비라이 상장 이슈도 있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워낙 좀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몇몇 이제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제 뭐 생초 시간에서도 소개가 좀 됐던 종목인데 칩셋 미디어도 보시면 이게 뭐 오늘 급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난주에 빠졌던 거를 오늘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음봉 맞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겨우 이제 직전 고점까지 이제 다시 살아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보시면은 얻어맞았던 자리를 이제 만회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인포뱅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인포뱅크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법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IT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포뱅크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
정보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애플 쪽으로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애플카 얘기만 나오면 대장주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 인포뱅크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아직 좀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이제 완전 상용화와 관련된 이제 정책 발표를 했죠. 이건 결국은 세트로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 자율주행 쪽은 워낙 지금 많은 규제 때문에 사실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뒤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가장 좀 절실한 분야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기업의 이제 투자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애플도 완전 자율주행 상용차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정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금 BYD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BYD가 사실은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만들고 있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이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좀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율주행 시장도 아주 좀 빠르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미뤄왔던 모비라이의 이제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됐다. 특히 이제 인텔이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4분기 중에 이제 모비라이를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한 40조에서 최대 45조 원까지 이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거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았어요. 만약에 모비라이를 작년, 재작년에 상장했다라고 하면 저는 한 70조, 80조 원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작년, 재작년에는 성장주에 대한 워낙 좀 프리미엄을 많이 줬었고 특히 이 공모 시장 자체가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달아올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상장을 했었다면 더 큰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그 독일의 포르쉐가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기업 가치가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0조가 이제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장 대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모 시장이 많이 이제 좀 죽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제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40조에서 45조 원 정도면 현대기아차 시총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모비라이 상장과 그 모비라이와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좀 갖고 있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단의 종목들이 지금 약간은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체를 하는 이제 업종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 전 단연 자율주행 쪽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인포뱅크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인포뱅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남아있는데 네. 두 번째도 IT일까요? 두 번째는 반도체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야죠.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편입을 할 텐데요. 11,750원 현재가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혹독한 겨울 얘기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을 좀 편입한다라는 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9만 원에 물리신 분, 8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냐면 유니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차트를 보시면 거의 20%가 급등을 했거든요. 아니 반도체 장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10% 2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뭐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반등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시장 반등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한 4%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단기 바닥을 좀 하긴 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업황의 겨울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ARM 인수를 타진하고 있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을 완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만의 TSMC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뭐 불안과 상관없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좀 살아있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이제 OSAT 기업을 이제 대표하는 후공정 이제 OSA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이제 설비 투자가 약간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의 M&A라든지 내년 상반기 때 이제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과 좀 맞물리면서 후공정 패키징 쪽에 대한 이제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3분기 때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됐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더 심하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됐어요. 특히 메모리 쪽은 거의 설비 투자가 올 스톱된 상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반도체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게 생산량을 줄여놓고 미리 만들어놨던 반도체 재고를 털어내버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장비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발주를 해야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발주가 뚝 끊긴 상태라서 메모리 장비 기업들은 3분기, 4분기가 그야말로 좀 어려운 시기가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측면에서도 후공정 그리고 OSAT와 관련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가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우 이제 기존의 이제 주력 장비뿐만 아니라 웨이퍼 소우도 이제 제품 개발이 이제 완료가 좀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제 보탬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는 역시나 뭐 좋건 나쁘건 내용을 떠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바닥에서 오늘 첫 번째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저점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이제 빠져 있는 자리에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아주 타이트하게 10,000원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까지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첫 주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또 10월 달 첫 영업일이잖아요. 맞아요. 10월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